안녕하세요. 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퀵서비스 최은정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즐거워지는 금요일인데요. 통계를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금요일에 평소보다 10% 정도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매일매일을 금요일처럼 살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일 텐데요.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있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 매일매일이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자, 불타는 금요일 힘찬 기운을 담아서 오늘도 종목 퀵서비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시황부터 간단히 봐드릴게요. 오늘 코스피가 2000선 위쪽에서 장을 출발했었는데 지금은 1990선으로 오름폭을 다소 낮춘 상태입니다. 어제보단 4포인트 상승한 199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도 오늘은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10일 거래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코스피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을 한 이후에 오전 중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안랩의 주가 급락입니다. 안철수 대선 후보가 기부했던 안랩 지분의 절반도 다시 또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좀 밝힌 것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거의 하한가까지 주가가 내려오고 있어서 종목 들고 계신 분들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 종목 상담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잖아요. 오늘도 이용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는 두 가지 참여 방법을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무료 문자, 전화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또 전화는 02-3153-2610번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셔야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빨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TV를 KT올레 IP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제 모두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종목 퀵서비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중앙경제연구원의 남은우 원장 나오셨고요. 하나증권 안성지점에서 또 멀리서 오셨죠. 소한섭 대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종목 퀵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게임 규칙부터 설명을 해드립니다. 예, 보다 많은 종목을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종목 상담은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30초가 남았을 때 초시계가 들리게 되니까요. 전문가님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종목 퀵 서비스에서는 별점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고 만족하셨거나 도움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문자 번호로 전문가 이름 꼭 남겨주시고 별표 모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집계해뒀다가 월간 별점왕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종목 퀵 서비스 전화부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는 어떤 분이 당첨이 되셨을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휴맥스요. 휴맥스요? 예. 예, 셋톱박스 관련 대표주죠. 휴맥스 얼마에 사셨어요? 예, 10,000원에 30%요. 10,000원에 30%요. 예, 예. 이번 언제? 주에 샀거든요. 언제요? 이번 주에 샀어요. 아, 이번 주에 매수하셨어요? 예. 휴맥스가 오늘 좀 낙폭이 큽니다. 예. 예, 걱정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걸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안 그러면은 지금 손질을 해야 되는지. 예. 예. 좀 짧게 이게 보고 대응을 하신 거예요? 예, 이게 나는 이 테마 그거를 보고 들어간 게 아닌데. 예.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 테마 주더라고, 이게. 그럼 뭘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나는 이 차트 보고. 예. 그러면 괜찮다 싶어갖고 들어갔거든요. 아, 우리 시청자님은 직접 차트 보고 분석을 좀 하시는군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휴맥스는요, 오늘 남은우 원장께 여쭤볼 건데 잠시 뒤에 전화 연결해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시고요. 예. 예, 먼저 휴맥스 6인의 자문위원단은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께서 출연하셨는데 두 분 외에 나머지 6분께서는 휴맥스에 대해서 일단 3분은 그냥 들고 가라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나머지 3분은 팔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남은호 원장님의 의견은 어떨까요?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휴맥스를 최근 지난주에 이제 10,000원대에 이제 매수를 하셨네요. 네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매수를 했다면 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좋은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매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마 들어가신 걸 거예요. 예. 근데 이 종목은 뭐 테마로 보기보다는요, 원래 종목의 가치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이 셋톱박스 시장은 이미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포화 상태입니다. 포화 상태지만 특히 이제 중남미 쪽에서의 앞으로의 이제 시장이 많이 열릴 가능성이 크고요. 아시아권, 동남아권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셋톱박스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넘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셋톱박스 산업 전체가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살아남는다면 제일 먼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치가 큰 종목 또한 이 휴맥스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가격은 분명히 바닥 가격이면 확실하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데요.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요. 역시 좀 힘든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재밌는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기관 리포트가 서로 이제 충돌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휴맥스의 점진적인 실적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매수 이렇게 의견을 낸 반면에 NH증권에서는 쪽에서는요, 이 유로존의 어떤 매출의 성장 속도가 너무 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목표가라든지 전체적인 의견들은요, 좀 보유해서 매수해서 보유 정도로 좀 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와 동시에 이번 주 들어서 전체적으로 기관들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좀 압박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어떤 주가의 흐름은요, 수급의 압박이 좀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 9,530원이라면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린다면 지금은 매도 가격이 아니다 라고 제일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탄력이 좀 둔화되어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요, 이 8,900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좀 보자는 쪽으로 제가 먼저 말씀해 드리겠고요.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좀 힘들 것 같고요. 다음 주 중반부터 주 초에는 좀 돌려나가는 모습이고요. 주 중반부터는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면 전체적으로 계단식 반등이 나올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재상승을 만들어내면서 단기적으로는 한 11,000원까지는 좀 기다려 보자고 말씀해 드릴게요. 11,000원까지 기다려 보고 나서 뭐 장기적인 연말까지 좀 길게 본다면 한 13,000원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은요. 현재 좀 탄력 둔한 상태니까요. 단기적인 반등만을 보고 일단 계속 좀 관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예. 예, 말씀 들으셨어요? 예. 예, 매수가가 10,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예. 11,000원까지 갈 수 있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거 추가 매수도 좀 해도 가능할까요? 그러면? 추가 매수만 간단하게 좀 더 봐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비중 자체가 한 30% 정도 되시죠? 예. 예, 30% 정도면 추가 매수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 항상 이제 추가 매수는요, 예. 올라가는 종목이 조정받을 때 들어가는 거지, 떨어지는 종목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반등하는 종목은 추가 매수를 안 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잠시 쉬어갈 때는 이제 말 모이 주듯이 이제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요. 지금 아직까지 달리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만 보유하셨다가 예. 한 11,000원 정도 되면 단기적으로 한번 잘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재매수를 해서 13,000원까지 중기적 롤링을 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네요. 시청자님. 예.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잘 메모를 해두셨다가 대응을 하시고요. 저희가 예.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전화 연결해 볼 거니까요. 그때 또 궁금하신 점 생기시면 다 물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볼 텐데요. 지금 시각 11시 8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신데 빨리 보내주셔야 오늘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번에 문자 종목 볼 텐데요. 첫 번째로 봐드릴 종목은 IM입니다. 8,050원에 10% 들고 계신데 지금 주가가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중이기는 한데 그래도 손실을 보고 계시거든요. 수환섭 대리님. 네. 예. 지금 8,050원에 10%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IM이라는 기업 자체는 전자, 장비 기기고 해당 분야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광픽업 분야인데 광픽업 분야에서 경쟁사인 산요를 제치고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차트로 한번 살펴보시게 되시면 점차 조금씩 거래량을 늘려오면서 일봉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8,000원에서 이렇게 5,000원대까지 하락을 한, 뭐 다른 우량주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정도 바닥권을 만든 이후에 점차 거래량을 조금씩 늘려오면서 지금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간 손실률이 크시더라도, 지금 손실을 크게 보고 계시더라도 조금 길게 인내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서 종목을 일단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단가 자체가 손실률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지금 점차 바닥을 만든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돌아서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조정 시에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신 후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IM 보내주신 분이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네. 주가가 좀 빠졌을 때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참고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IM 봤고요. 자, 이렇게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고 고맙다, 잘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별표 좀 보내주세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 별표 보내주시면 저희가 별점 왕 선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문자 볼게요. 남은 원장님께는 실리콘 웍스를 드리겠습니다. 실리콘 웍스 매수 단가가 27,900원 20%시고요. 이 종목을 금년도 4월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9월 28일에 외국에 나갈 일이 있으신데 10월에 들어오는데 그 사이 동안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자, 지금 9월 28일이니까요. 일단 9월 28일부터 10월 달이니까요. 일단은요. 보유 쪽을 먼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월 달부터 매수를 하셔가지고 상당 기간은 흘렀지만은요. 실리콘 웍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폰의 수혜주거든요. 팹립스 회사하고요. 시스템 반도체의 이 ASP 평균 판매 단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실리콘 웍스의 실적 대비 현재 주가는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담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은 기관들의 매도가 지금 9월, 8월 중순부터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매도 속에서도 의견은 서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시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이 반도체 관련 그리고 그 플렉시블 FCB 관련된 전체적으로 이 종목군들이 어떤 시세를 끌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둔화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은 곧 정상적인 궤도를 찾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차트를 보면은요. 지난 이제 11년 8월을 저점으로 계속 추세적 상승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바로 27,500원대거든요. 이 가격만 깨어지지 않는다면 일정 부분에 이제 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깨일 가능성이 썩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충분히 외국에 편안한 마음으로 다녀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유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외국 나갈 일이 있으셔서 종목을 어떻게 팔고 가야 되나 고민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홀딩 괜찮겠다 의견 나왔으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자, 이번에 또 종목 볼게요. 동일벨트 보겠습니다. 동일벨트 사신 분 9,900원이 매수 단가시고요. 지금 25%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소환섭 대리님께 여쭤볼게요. 네, 동일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 영위하는 사업 자체가 종합 고무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무에 관련된 자동차에 들어가는 벨트 그리고 뭐 다른 고무 제품들을 생산하고 판매까지 하는 회사인데요. 최근 오늘 일봉을 보면 9,000원대까지 8,500원까지 강하게 한번 밀렸다가 아래 꼬리를 만들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 장중에 이런 뉴스가 났었는데 테마주를 단속하겠다라고 하면서 소형주, 코스닥 소형주들이 갑자기 이렇게 붕괴되는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벨트 자체는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에 비해서 충분한 매출과 영업이익은 점차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차트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강하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을 만드는 이러한 흐름을 보이던 일자가 있습니다. 이날도 2012년 6월 19일 같은 경우에도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강한 아주 커다란 거래량을 보였고요. 최근에도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강한 상승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모습이었었는데 이러한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일단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매수 세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거래량이 늘고 장대 양봉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 주가가 거래량을 줄이면서 하락을 하면 이게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에서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으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우상향하는 구간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일벨트 살펴드렸고요. 또 문자 보겠습니다. 문자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번에 써니전자 봐드릴 텐데요. 두 종목을 봐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문자 많으니까 첫 번째로 고민하실 것 같은 써니전자만 오늘은 봐드리겠습니다. 8,630원에 비중 10%로 들어가셨다고요. 2443님께서 문의를 하셨어요. 예, 지금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재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안철수 테마만 사실 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씨 테마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씨 테마주는 그만큼 또 좋으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대선 관련, 인물 관련, 대선 관련 테마들의 종목들이 전부 다 동시에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이제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로 판단할 수 있는 가격이나 주가 흐름들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고요. 이제부터의 영역은 개인들이 어떻게 이 종목에 대해서 대응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분명한 사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흐름들이 이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종목이라는 것이 끝까지 계속 쉬지 않고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물량을 좀 축소를 해야 되는데 어느 지점에 이제 반등은 나올 것인가 그리고 어느 지점에 이제 매도를 해서 축소를 할 것인가가 제일 이제 중요한 관점이 되겠죠. 일단 현재 차트를 보면서 한 타이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는요. 이 추세를 지금 현재 타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는요. 분명히 이제 반등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자리거든요. 오늘 하한가까지 떨어진다면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겠지만은요. 하한가까지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부터의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5,000원까지 순간적으로 떨어지더라도요. 5,000원 지점에서는 반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1차적으로 금액을 좀 높게 잡지 마시고요. 반등에 한 7,300원 선에서 8,000원 사이면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손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정확히 끝내주셨습니다. 이번에 또 종목 볼게요. 유진로봇 살펴드리겠습니다. 유진로봇 사신 분 매수가가 3,780원이시고요. 비중이 20%시라고요. 바로 또 볼게요. 네, 지금 3,780원이면 최근에 매수를 하셔서 수익을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으신데요.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로봇이다라고 하면서 과거에도 로봇 관련 테마로 엮이면서 큰 폭으로 한번 상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을 볼 때 먼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실질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면서 이익을 큰 폭으로 주가에 비례해서 내는 회사는 내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단지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로봇 관련한 제품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서 회사가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렇게 매수가 쏠리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매수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급으로 저희가 주가의 흐름을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수급 흐름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3,000원대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인 이후에 지금 최근에 들어서 거래량이 살아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8월 31일 큰 폭으로 거래량을 늘리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이러한 흐름을 보인 이후에 거래량이 없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조금씩 횡보를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흐름인데요. 아직까지 이때 매집을 했던 그러한 세력은 그대로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으로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홀딩해서 한번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에서 그때 수익을 실현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문자 이어갑니다. 자동차주는 거의 매일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현대차입니다. 8466님께서 24만 4,100원에 9% 들고 계신데요. 손절 깔고 싶다고 하시네요. 예, 자동차 관련주들의 상담이 계속 들어오는 것은 그만큼 들고 있기가 답답하시기 때문에 많이 이제 특히나 이번 주 들어서 네네. 차 관련주가 좀 낙폭이 컸잖아요.
네, 뭐 그 자동차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주가가 횡보 국면입니다. 이제 횡보 국면인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 글로벌 유동성이 이제 많아지거든요. 유동성이 이제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 그리고 일본까지 유동성 확대를 지금 외쳤기 때문에 이제 세계의 글로벌 자금들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환율은 조금 꺾여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원화 강세가 된다면 특히 그 원엔 같은 경우에요. 일본과의 이 엔화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원화가 강세를 하게 되면 가장 크게 이제 타격을 받는 부분이 자동차 부품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국내 내수 이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판매량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현대차의 점유율이 계속 강하게 늘어나지 않더라도요. 그 적정한 수준에서의 이익은 충분히 이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일단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상당 기간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 좀 쉬어가는 국면이거든요. 주가가 추세적 상승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현재 보유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단기적인 흐름도요. 이제부터는 조금 연말로 가면 갈수록 매수가 촉진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일단 한 26만 원대까지는 좀 지켜보자는 쪽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차 봤는데요. 24만 4천 원에 사셨다고요. 26만 원 목표가 잡고 조금만 더 들고 계십시오. 분명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기대를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문자 상담 받았고 이번에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연결이 될지 두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SK 하이닉스, 예. SK 하이닉스요. 예, 얼마에 사셨습니까? 22,300원에 10% 샀습니다. 22,300원에 10%요. 예. 우리 시청자님 언제 사신 거예요? 이것이 한 10일 전에, 9월 11일 날에 그때 좀 상승할 때, 예. 그때 오를 때 그때 샀거든요. 아우, 굉장히 잘 사셨어요. 예, 그래 샀다도 내려가더만 지금 또 올라가긴 올라가네요. 예. 조금씩. 지금 거래되는 가격은 24,000원대입니다. 예. 오늘은 또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죠. 오늘 0.6%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오전 중에는 조금 밀렸다가요. 예. 예, 다행이다 싶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추가 매수를 하려니까 제가 지금 현대 모비스를 한 60%를 가지고 있는데, 예. 그것도 조금 한 7% 수익을 보는데, 예. 그것을 조금 줄여서 하이닉스나 S-오일 쪽으로 어디 좀 더 해볼까, 추가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들은 바로 정리를 좀 해보면요. SK 하이닉스를 지금 10% 가지고 계신데 주가가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예. 지금 들고 계신 종목이 현대 모비스라고 하셨죠? 모비스로 비중이 많습니다. 예, 60%인데 비중을 좀 줄이고 요 비중을 SK 하이닉스로 혹은 S-오일로 실으면 어떨지 이게 궁금하신 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소환섭 대리 의견 들어볼 테니까요. 전화 끊고 잘 들어보세요. 전화를 끊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먼저 상담 받기 이전에 유기내 전문위원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예, 유기내 자문위원단이 전부 다요 만장일치로 보유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 건지를 여쭤봐야겠죠, 수환섭 대리님? 네, 상당히 지금 많은 부분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먼저 현대모비스를 60%가량 비중을 가지고 계시고 22,300원에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를 신규 진입하셔서 수익 중이시고, 그리고 현대모비스 부분에서 7% 수익 난 부분을 차익 실현을 해서 S-오일이나 하이닉스를 추가 매수를 할까라고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것도 100초 동안 얘기해야 되네? 아니요, 계속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예.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먼저 궁금해 하시니까 주가 흐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최근에 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QE3 영향으로 시장이 올라오면서 관련 우량주들, 코스피 비액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9월 6일 날 바닥에서 갭을 만든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장보다 아웃퍼폼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고, 그렇다면 하이닉스가 기간에 3분기가 적자가 날 예상인데 적자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
상승을 못하고 바닥에서 자꾸 횡보를 하는 흐름을 이어오다가 그렇다면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는 먼저 업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이닉스 내부의 이제 앞으로의 수익률 매출의 증가 이러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에는 아마 적자 전환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3분기 때 미세 공정 전환으로 이러한 원가를 절감하는 공정을 전환하면서 원가 절감 효과로 인해서 4분기에는 아마 이러한 적자 부분을 만회하고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먼저 하이닉스가 4분기에 흑자를 낼 수 있으려면 업황 자체가 되게 중요한데 최근 들어서 신규 모바일 제품들 아이폰 5 그리고 LG에서 G폰 이런 식으로 신규 모바일 제품 출시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모바일 D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램 가격도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상승을 하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업황 자체도 지금 10월 말에는 윈도우 8 반도체가 새로 수요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는 이제 컴퓨터 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반도체의 용량 자체가 좋아져야 하는데 윈도우 8이 나오면서 이러한 반도체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좋은 업황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전제로 가지시고 그렇다면 하이닉스가 적정 가격으로 평가를 받기 위한 PBR은 1.7배입니다. 1.7배면 현재 지금 장기 이평선 180일선이 있는 15,000원 부근인데 이 부분을 돌파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하이닉스의 가치에 멀티플을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고 일단 25,000원까지 시장에서 보고 있는 적정 가격까지는 이번 상승 동안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이제 하반기에 업황 개선을 통해서 이익이 매출이 늘어나는 하이닉스를 기대해 보신다면 25,000원 부간대에서도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현대모비스가 비중이 60%라고 네. 현대모비스가 7% 지금 수익권인데 비중 좀 줄이고 SK 하이닉스로 들어가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네네. 괜찮을까요? 예, 지금 시장에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하이닉스가 조금 더 빠를 수 있고 현대모비스보다는요. 업황 자체가 예. 지금 기대감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기관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시고 하이닉스를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는 방법도 되게 좋겠고 예. 그리고 SOL을 지금 생각한다고 하시는데 SOL 자체는 지금 최근에 비축유 방출이라고 얘기가 루머가 돌면서 예. 주가가 기름값이 급락하면서 지금 주가 흐름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데요. 지금 원래 유동성이 풀리면 기름값이 올라가야 당연한 건데 지금 볼커룰에 인해서 기름값을 제한하고 있는 상당히 정책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잘 들으셨을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 비중 많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줄이고요. 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SK 하이닉스의 비중 실어보는 거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한 주 뒤에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 또 문자 종목 보겠습니다. 한국전자금융 들어와 있는데요. 2,530원에 30% 어제 매수했는데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건지 좀 의아하시겠어요. 오늘 주가 떨어지는 것은 이 한국전자금융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코스닥 중소형주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매도 압박이 좀 많이 당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좀 순간적인 급락이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최저가에 비해서 상당히 좀 올려놓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일단 기업의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 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나이스죠. 상당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계속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을 한 30% 이상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기업의 펀더멘탈 상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수급과 그리고 기술적인 어떤 선상에서 이 종목을 평가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일단 시장의 어떤 주도주로 올라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일정 부분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럼 2만 원 좀 하회해서 4만 원대, 2천 원 하회하는 금액에서 4천 원 상회하는 부분에 상승과 하락이 되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난 최근의 어떤 흐름들은요. 이 순간적으로 3,000원이 들어왔다면 3,000원은 매도 가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000원에는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의 반가격이 현 상황이거든요. 지금부터는 조금 보유를 하겠습니다만 좀 지나친 어떤 그 강세보다는요, 한 2,600원 선에서 일단은 한번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첫 번째 걸린 시동입니다. 거래량이 처음으로 실린 시동이기 때문에 현 시세를 바로 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한 템포 좀 쉬어가는 전략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시계가 움직여도 전혀 개의치 않고 끝까지 하신 말씀 다 하시는 남원호 원장님, 예,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왜 이렇게 별이 안 들어올까요? 소환섭 대리님. 제가 또 열심히 자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환섭 예. 대리님 이제 긴장은 다 푸셨죠? 지난주에 처음 하셨고 오늘 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 어떻게 주위 반응은 좋았습니까? 예, 주위 반응은 괜찮았었는데 예. 별은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이 지금 열심히 문자 보내시느라 종목 상담 요청하시느라 별 보내시는 거를 깜빡하시는 것 같거든요. 별 보내주시면 우리 두 분의 전문가께서 더 힘내시고 잘 봐드릴 수 있으니까요. 들으시고 고맙다 하시는 분들은 꼭 답례로 별표 좀 많이 보내주세요. 이번에 또 문자 종목 보겠습니다. 넷패스 들어와 있는데요. 3011님께서 넷패스를 17,800원에 사셨다고 하셨고 또 한 번 문자를 보내셔서 비중이 25%라고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가가 너무 하락한 상태인데요.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질문을 적으셨네요. 네, 지금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요. 휴대폰 관련한 부품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상당히 실적 자체가 좋은 회사입니다. 지금 업황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공급이 많아서 업황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넷패스도 이러한 반도체 부품주로서 같이 상승을 추가적으로 하지 못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실적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우량한 업체라는 부분을 먼저 전제로 가지시고 지금 주식을 보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최근의 흐름 자체는 뚜렷한 거래 없이 박스권에서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정을 받고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 오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을 이렇게 지금 16,000원에서 21,000원까지 이러한 밴드로 이렇게 한번 보신다면 밴드 하단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고 이익을 실현하시거나 손절하는 것보다는 홀딩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드디어 남은호 원장님께도 별표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좀 전에 남원호 원장님이라고 잘못 얘기를 했더니 정말 남원호 원장님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남은우 원장님이 맞으십니다. 별표 축하를 드리면서 종목도 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더존 비존을 지금 볼 텐데요. 더존 비존 1,800원에 10% 들고 계신데 예, 손절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예, 손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기관들의 좋은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더존 비전 같은 경우에는 ERP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전제거든요. 그래서 ERP 시장에 각종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고 유지 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존 비전을 따라갈 만한 회사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우리가 클라우딩 컴퓨터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제부터 클라우딩 컴퓨터의 시장이 완전히 이제부터 열리는 시대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ERP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더존 비전이 클라우딩 컴퓨팅 시장에서도 많은 이제 매출을 만들어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펀더멘탈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고요. 주가의 흐름도요 상당히 지금 좋습니다. 전형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원형의 바닥을 만들어내고 이제부터 상승 추세를 그려 나가는데요. 단기적으로 이제 11,000원대 있는 많은 저항선이 이제 포진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 과정을 이제 뚫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펀더멘탈이 아니라 수급. 즉, 지금은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물량을 좀 축소를 하고 있는 이 수급이 멈춰지는 지점부터는 본격적으로 재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10,000원을 하회하는 종가상에서 10,000원 하회하는 대형 음봉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 좀 보유를 하시고요. 차곡차곡 11,000원을 넘어서 13,000원대까지의 2차 상승이 충분히 기대되니까요.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요. 화진인데요. 화진 문의하신 분 매수가부터 살펴볼게요. 6,020원에 30%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할지 꼭 좀 진단해 주십시오. 5461 하나님께서 문의하셨는데요. 예, 소완섭 대리님. 네, 6,02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손실 중이시고 상당히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고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화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자동차 부품인데 저희가 고급 승용차에서 볼 수 있는 우드그레인 나무 모양이 나는 실내 질감, 실내 내장재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올 연말부터는 발열 핸들에서 열이 나는 발열 핸들도 이제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할 텐데
실제로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업이익률입니다. 얼마나 영업이익이 나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화진 같은 회사는 우드그레인이라는 생산의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주 간소하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자체가 다른 부품업체들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었는데요. 상장 이전에 공모전에 거래되던, 장외에서 거래되던 가격은 9,000원이었습니다. 9,000원에서도 물량이 없어서 살 수 없었던 그러한 종목인데, 8월 10일 날 상장을 하는 바람에 그때 저희가 8월 1일에 미국에서 신용등급 강등이 일어났고 주가가 폭락하던 그 시기에 상장이 되는 바람에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로 주가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예. 지금 흐름 자체도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 매출처인 벤츠, BMW 그리고 토요타 쪽으로도 매출처가 늘어나면서 성장성 자체가 확보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뭐 부담스럽고 걱정스럽다고 하셨는데, 기업의 성장성과 가치를 믿으시고 꾸준히 이렇게 홀딩을 하시고 추가 매수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1차 목표가를 7,8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를 시장에서 이전에 장외로 거래되던 가격 9,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면서 홀딩을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진까지 오늘 들어온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우 원장님께 오늘은 별이 3개나 들어와서요. 남은우 원장님의 승리인데 다음 주에는 소완섭 대리님 승리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한 주 동안 상담하셨던 종목 다시 한번 시청자 만족도 알아보는 AS 시간입니다. 일주 후에 시작합니다. 예, 일주 후회를 시작합니다. 먼저 남은호 원장님께서 지난주에 상담하셨던 종목부터 어떤 종목이었는지 살펴볼게요. 예, 당시에 문자로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STX 반도체고요. 그때 매수가 7,900원이라고 하셨고 비중이 25% 있다고 하셨는데, 남은호 원장님의 의견은 비중 축소였습니다.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실지 시청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예, STX 반도체 지금 들고 계세요? 네. 예, 그때 남은호 원장님께서 일단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6,500원이 단기 저항이 될 수 있겠다. 그때 반 팔고 7,500원에 다 정리하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후로 주가가 좀 빠졌어요. 네. 예, 팔지는 않고 그대로 들고 계신 거죠? 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한 것도 아니시고요. 네네. 예, 이제 진단을 다시 한번 또 받아야 될 시점이 온 것 같거든요. 전화 연결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음고생이 좀 심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주간. 근데 이제 종목이 이제 바닥을 계속, 바닥이 계속되면은요, 종목은 어느 방향이든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지든지 올라가든지.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시장, 낸드 플래시 시장을 비롯해서 이 IT 관련 업종은요, 전체적으로 연말로 가면 갈수록 펀더멘털이 좀 개선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IT 완제품의 어떤 그 가장 큰 매출은 12월에서 2월까지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부품은요, 통상 한 9월, 10월 이렇게 상당히 좀 공급이 원활히 이제 제공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STS 반도체는요, 이 장기간 좀 횡보했던 부분에서 이제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상승 전환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쉬었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실릴 가능성은 좀 희박하고요. 이제는 이번 한 주 동안 이 거래량 조정이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차트를 보시면 이 아랫부분에서 이제 거래량 조정이 상당히 잘 나온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5,950원 현 가격만 어느 정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일단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6,500원, 7,000원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요, 강력한 홀딩을 일단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한 네. 주 동안 걱정 많으셨죠? 네네. 네, 그런데 긍정적인 진단이 나왔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그대로 들고 가시면요. 6,500원, 또 7,500원까지 주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도 시청자님께서 사신 가격보다는 다소 낮거든요. 네. 아쉽지만 그때 가서 손절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네. 예, 자, 이번에는요, 소환섭 대리께서 지난주 전화 연결을 통해서 AS 해주셨던, 전화 상담해주셨던 종목을 보겠습니다. 예, 당시에 상담받았던 종목이 기아차였죠. 매수가가 74,600원, 추가 매수를 한 가격이라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비중이 60%로 많으셨습니다. 소환섭 대리의 의견은 비중 축소였는데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예, 기아차 고맙습니다. 그대로 들고 계세요? 네. 예, 시청자님께서 지난주에 1차 목표가로 78,000원, 또 중기로 85,000원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예, 예. 예, 소환섭 대리 의견도 그렇게 갈 수 있겠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자동차 관련주가 좀 많이 내렸거든요. 네. 예, 그래도 그 관점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 좀 나눠보세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자리가 아마 이쪽에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장기 이평선이 지금 저항대로 작용하는 이 자리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전체적인 기아차 자동차 산업에 대한 업황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그래서 추가적으로 AS를 드리는 부분에서는 자세한 이번 주의 흐름에 왜 이렇게 다른 종목들은 오르는데 기아차는 못 오르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네. 9월 6일 날 QE3가 실행이 되면서 미국계 자금들 양쪽 하나가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이러한 시장의 자금 흐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자금이 추가적으로 저희 나라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이용해서 투신권의 환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 차익 거래와 투신권의 펀드 환매 자금이 이렇게 수급의 대립구도를 보였었는데 특히 투신권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이 자동차 업종, 그동안 펀드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업종에 쏠리게 되면서 기아차는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고 반대로 IT 쪽은 올랐지만 기아차는 지금 바닥을 확인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아차가 8월에 있었던 20회 정도의 파업 이 부분에서 매출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신차가 출시될 때마다 신차 출시의 모멘텀을 가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9월 17일 날 K3가 출시되면서 앞으로 K3에 대한 신차 출시 모멘텀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만원 초반대, 72,000원대 가격대는 PER로 따졌을 때 상당히 저평가된 가격대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쓰시지 마시고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으셔도 괜찮은 그러한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히려 비중을 좀 더 늘려도 되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시청자님, 네, 네, 네. 어떻게 궁금증이 다 해소되셨어요? 네, 네. 그냥 좀 불안했는데 그냥 예. 계속 갖고 가야겠네요. 예,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 예. 예,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예, 또 한번 연락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킥 서비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요, 중앙경제연구원 남은호 원장, 또 하나증권 안성지점 소환섭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로 넘어온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을 전면 수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과 제2요구안을 심의한 뒤 공포안을 채택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특검법을 수용했지만 특검법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그동안 특검법의 법리와 정치적 부담, 국민 정서 사이에서 막판까지 고심하면서 법률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듣는 등 처리 시한인 오늘까지 결정을 늦추며 최대한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볼라벤과 덴빈에 이어 산바까지 최근 3연타 태풍이 한반도를 휩쓸고 가면서 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최근 조사한 추석 제수 도매 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이맘때 5만 원 하던 참조기 12kg 한 상자 가격이 10만 원으로 100% 올랐고 오징어 6kg은 15,000원에서 46,500원으로 210%나 폭등했습니다. 태풍으로 원근의 조업이 자주 중단되면서 수산물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입니다. 대파 10kg은 11,500원에서 3530원으로 165% 급등해 채소류 중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고 배추와 애호박은 50%에서 73%, 감귤과 포도는 34%에서 40%가량 올랐습니다. 추석 직전 수요가 급증하는 과일, 채소류는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0%, 3.9%로 낮췄습니다. IMF는 한국에 대한 연례협의 최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에 전망한 3.5%에서 0.5%포인트 내린 것입니다. 내년 성장률은 3.9%로 지난 4월 전망치 4.0%보다 0.1%포인트 내렸습니다. IMF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긴 하지만 세계 경제 상황이 악화일로여서 오는 10월 9일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놓을 때 이를 더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IMF는 한국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 자산 거품은 없다고 보며 다른 나라처럼 가파르게 떨어질 위험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중국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중국 EU 비즈니스 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중국은 지난 몇 달간 유럽 정부의 국채에 투자해왔고 유로 안정화기구 ESM에 협력하는 방법을 논의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유럽이 재정위기를 다루는 올바른 궤도에 있다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에 대한 거버넌스와 관련해 합의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중국과 EU는 전략적 협력을 증대하는 내용의 포괄적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 커뮤니케에 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예, 매일 이 시간 종목 퀵 서비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매주 한 분께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예, 현재 코스피는요, 다소 오름세를 늘렸습니다. 2000선이 회복이 됐고요. 코스닥은 상승 전환이 돼서 52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대선을 앞두고 대선 관련 테마주들의 주가가 급등하자 최대 주주가 지분을 모두 팔거나 일부 팔아서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이 이뤄집니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에서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종목 퀵 서비스.